여러분 안녕하세요. EJ 사이언스 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들을 위해서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EJU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께 전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수업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이야기를 많이 건넸는데 학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학부모님들도 이제 꽤나 저희 EJ 사이언스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상담도 많이 진행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좀 놓치고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부모님들께 제가 감히 이렇게 몇 마디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에게 좀 공감이 될 만한 얘기도 있겠지만,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이거는 것도 있었어? 라고 하는 좀 놀라실 만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EJU 준비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 첫 번째는요. 자, EJU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지만 한국 입시와 다르다라는 것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 입시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못해서 한국 입시를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시험 몇 점 맞아야 어느 대학 합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자, EJU 시험 몇 개 틀려야 몇 점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대해서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EJU 입시는요, EJU 시험 점수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JU 시험뿐만 아니라 본고사, 지망이유서, 그리고 면접, 구두시문 등과 같이 다양한 방면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험 성적만으로 학생들의 합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JU 시험의 점수에 따라서 합격이 되느냐, 불합격이 되느냐, 이런 것은 아직 여러 개의 평가 중에 하나만 치렀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입시에서는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서 몇 점 이상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 몇 점 이하는 지원을 못한다, 이런 게 있겠지만, 일본 입시는 그런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몇 점만으로 합격이 가능하다, 불합격일 거다 라는 것을 알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원에서는 학교 커트라인이다, 영어 점수도 몇 점 이상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이때까지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적인 데이터일 뿐이지 무조건 그 점수가 합격한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EJU 시험의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요, 일단은 EJU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일본 입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고려하는 배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EJU라고 하는 것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심지어는 미국, 유럽 이런 데서 다 각양각색의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차에 따라서 작년도 시험도 이번 입시에 쓸 수가 있고 이번 년 시험도 이번 입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크게 달라져 버리면 입시에 비교하는데 너무 어려운 판정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큰 난이도 배치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편차가 큰 이런 점수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다 고만고만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일본 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일본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처럼 킬러 문항이 있어서 몇 점 차이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이 정도 학습은 했습니다라는 이런 판정만 해주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평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대학교에서는 EJU 시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학생을 충분히 가려낼 만한 수준의 시험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본고사에 더 집중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JU 점수가 너무 높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를 다 갈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원에서는 EJU 일본어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홍보하는 학원도 있지만, 그 EJU 일본어 만점만으로 최상위권 대학을 간다 라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도 꼭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 입시와 EJU 전문 입시는요, 굉장히 이 시험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학교를 선정할 때 무조건 인서울이 좋으니까 일본도 인도쿄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쿄가 일본의 수도고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며 시설이나 뭐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집값이나 물가도 굉장히 비싼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도쿄에만 살아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도쿄에 있는 학교가 무조건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본은 지역마다 지역 특색을 갖춘 학교들도 많고 학교마다 특성화가 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과 같은 분야에서는 어떤 대학교에서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학교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매우 특정 분야에서 발달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쿠시마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도쿠시마라고 일본 저기 남쪽에 있는 시코쿠라고 하는 섬에 있는 도쿠시마 대학교라고 있어요. 그 대학 출신 교수님이 블루 LED라고 하는 분야로 노벨상을 받는 덕분에 이런 LED 분야나 전기 분야에 대해서는 이 학교를 따라올 만한 학교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있는 대학교라도 특성화가 되고 특정 전문 분야에 우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이쪽 분야의 진로를 원한다고 하면 꼭 도쿄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교도 충분히 좋은 대학교, 좋은 학과가 많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쿄에 가야 된다. 무조건 뭐 도쿄에 사람은 이제 큰 도시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학생의 진로에 맞는 학교, 학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입시 정보량이 매우 적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EJU로 가는 학생들이 워낙 수능을 치르는 인원에 비해서 당연히 적어서 정보도 적다라는 것은 솔직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들을, 이 얼마 없는 정보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학원에서 상담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혼자 정보를 찾는 것보다 부모님도 다 같이 정보를 찾으면서 많은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찾을 때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전달을 해드리면요. 일단은 가까운 학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학원이라고 하는 게 대도시 부근에 있기 때문에 좀 직접 상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죠. 서울이라면 종로나 강남에 일본 유학 학원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학원을 몇 군데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느 정도 정보나 학생의 실력에 따른 학교 수준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EJU에 관련된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또 저와 같이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강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 홈페이지를 꼭 들어가 보라 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지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이 학교에서는 어떤 분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야에 특성화되어 있는지 또 학교의 목표는 뭐고 학교에서는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재에 맞는 학생이 되어야 좀 학교에 합격을 하기 쉽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일본어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일본어를 하실 수 있는 학부모님이라면 일본어로 쉽게 보실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번역 기능도 있잖아요. 웹사이트에 번역 단추 한 번만 누르면 번역이 다 되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셔서 이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학교냐라는 것을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EJU로 합격할 수 있는 사비 유학생 전형은 정원 외 선발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정원 외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정원을 채우고 남는 부분을 이렇게 정원 외로 선발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기존의 학과의 정원은 일본의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외국인 학생은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인원 선발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대학교 미달이 된다 해서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항상 EJU 선발의 정원은 약간명이라고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원 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지원하는데 2명이 면접 보러 왔다. 그러면 2명 이상 뽑고 그러면 다 뽑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가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아무도 안 뽑아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여기저기 다 붙었다. 이 학교도 붙고 저 학교도 붙고 많이 붙었다 라고 하시면 내가 붙은 학교만큼 다른 학생들은
지원을 못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가 안 간다고 해서 다른 인원들을 더 추가로 모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무분별하게 뭐 10군데, 20군데 이렇게 뭐 하시는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많이 해서 많은 학교를 붙는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엄청 잘했다 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합격할 기회를 좀 뺏어가는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어떤 학교로 가고 싶은지를 설정을 하고 이 학교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상향을 하나 더 쓴다거나 아니면 안전빵으로 좀 하향으로 하나 더 쓴다거나 이렇게 한 3군데에서 5군데 정도의 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EJU 입시 장점 중에 하나가 원서 접수에 제한이 없다는 거 있겠지만, 그래도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또 학생도 준비하는 데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학교는 꼭 정해서 소수의 집중적으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원의 선발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독이 될지는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다 무분별하게 다 써버린다라고 하시면 내가 가고 싶은 자리는 없게 되는 거니까 서로를 위해서라도 다 같이 적당히 내가 가고 싶은 학교만 꼭 지원하는다라는 생각으로 입시 원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는요. 자, 이제 일본 유학을 가는 아이들에게 좀 어떤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일본 유학을 가는 학생들을 보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직접 저한테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연락이 와서 우리 아이는 어떻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부모님들이 이제 입시나 아니면 진로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어디까지 부모님이 해드려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이제 의문이 듭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이제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아기를 이제는 곧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좀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을 가고 그리고 특히 유학을 가게 되고 몸쪽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를 보면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20살이 넘고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관여를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심심하면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 일본에 갔다가 이제 왔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학생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는 이런 학부모님도 많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마음적으로 소통을 하고 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본에 적응할 수 있는, 혼자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관심을 주고 뭐 경제적으로 지원을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일본에서 나가서 혼자 독립하는데, 낯선 곳에서 혼자서 독립하는데 계속 이제 부모님의 힘에 기대어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라도 혼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학생이 굉장히 어렵게 독립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고 난 뒤에는 부모님은 최소한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독립을 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부 학생들 중에서는 오히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다른 걸 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냥 일본이지만 집에서 뭐 게임 사서 게임만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이제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업도 잘 나가는 둥 마는 둥 이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내 아이는 안 그렇겠지, 뭐 우리 아이는 그럴 리 없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 갔으면 혼자서도 이제 독립한 생활 해보고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면서 뭐 생활비도 벌어보고 아르바이트도 해보면서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학생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고민대로 이제 좀 실행을 해보는 순간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제 뭐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학생들은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오히려 일본 생활을 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엄청 자주 일본에 와서 뭐 다른 걸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뭔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공부해, 뭐 돈은 지원해 줄게, 생활비는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학생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오히려 더 말리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극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 아이가 혼자서 나가서 살고 특히 외국에서 혼자서 자립을 하려고 하는데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박수 쳐주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믿어주시고 학생들이 혼자서 잘 해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신다면 더 성장한 모습으로 부모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학부모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을 몇 가지 썼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학생들의 입장을 좀 듣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됐습니다. 뭐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우리 애는 안 그런데 왜 그러냐 라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다 하나의 사례고 하나의 예시일 뿐이니까 그냥 이런 경우를 혹시 염려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잠시 전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학부모님들이든 학생들이든 다 입시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뵐게요. 안녕!